월일병은 중대장에게 긴급 사격 요청을 한 후 허락을 받고 병사들과 함께 UFO와의 교전을 개시합니다. 병사들은 M1 소총에 철갑탄을 장전하여 일제히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발사된 탄환에 맞은 그 비행 물체에서 금속에 부딪혀 튀는 팅 하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기관총으로 전차에 사격을 가하면 탄환이 강한 철갑에 부딪혀 튕기는 그런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소리는 요란했으나 이 물체는 우리의 집중적인 사격에도 아랑 곳 없이 불빛이 전멸되면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전혀 빛을 발산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어 물체는 사격을 받은 뒤 바로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빛을 잃는가 싶더니 마치 추락할 듯이 낙엽처럼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며 심하게 요동을 쳤습니다. 이때쯤에는 이 물체를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밑바닥은 접시처럼 납작하였고 윗부분은 잠수함의 탑같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 튀어나온 부분에는 창문 같은 것이 일렬로 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UFO 전문가이자 전직 나사에 근무한 과학자인 리처드 헤인즈 박사는 군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월시가 보병부대에서 한국 전투원으로 등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헤인즈는 또한 월시에게 그가 본 것으로 주장하는 공중물체의 그림을 요청하고 받았습니다. 그림은 매우 전형적인 비행 접시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캠프 사령관이던 에반스 중위에게 이 물체에 발사할 것을 요청했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철갑탄이 장착된 M1 소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물체를 향해 사격을 가했습니다. 탄환이 그 물체에 부딪히는 금속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물체는 금속으로 된 물체였을 것입니다. 왜 총알이 그 물체를 손상시켰을까요? 나는 그 물체 주위에 젖은 보호 필드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물체는 요동을 쳤으며 빛은 켜졌다 꺼졌다 했으며 잠깐 완전히 한 번 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땅에 추락할 수 있는 것처럼 좌우로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요동이 더 심해지며 갑자기 이상한 큰 소리가 났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쪽을 향해 서치라이트와 같은 한 줄기 강한 광선을 중대원들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우리 주위를 마치 비로 한번 쓸어내리듯 쭉 훑고 지나갔습니다. 곧 온몸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얼얼하고 타는 듯하고 따끔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형용하기 어려운 그 무엇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참호 속으로 몸을 숨기라는 중대장의 외치는 명령이 떨어져 다른 전우와 같이 지하 참호로 몸을 날리고 총구용 구멍으로 이 물체를 계속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머리 위에 떠서 밝은 빛을 쏟아부으며 진지를 대낮처럼 밝히고 한동안 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45도 각도로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며칠 후 중대장 이하 전 중대원은 후방에 있는 야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중대전후 전원이 몸이 붓고 설사 증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야전병원에서 정밀검사가 이루어졌고 검사 결과 특이한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혈중 백혈구수가 급격히 증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검진한 군의관들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백혈구수가 증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임상 데이터 이상으로 비정상적인 높은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하인즈 박사는 이들이 방사선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증상이라고 회상했습니다. 며칠 병원에 입원한 뒤 크게 앓는 사람 없이 우리는 모두 퇴원하여 원대 복귀했습니다. 그런 뒤 부대에서는 이 사건을 놓고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부대의 전투 상황 등 부대 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대원들은 하나같이 이 사건을 보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다면 일단은 정보부대니 보안부대니 하는 곳에 불려다니며 이런저런 조사를 받을 게 뻔했고 설사 얘기한다고 해도 누가 그런 사실을 믿어줄 것인가 의아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사단 정보부대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정보장교를 보내 개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은 지켜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입원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전투가 한창 치열한 때였으므로 오래 신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개별적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말 것을 상부로부터 엄명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를 시청하여 주신 센터 회원님들과 구독자님, 오늘 새로 방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소개할 영상은 드론을 공격한 비행물체의 정체입니다.